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 온라인 저지 실버 5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분수 찾기라는 문제네요.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한히 큰 배열에 다음과 같은 분수들이 적혀 있다. 분수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열된 분수들은 1 슬러시 1, 1 슬러시 2, 2 슬러시 1 이런 식으로 지그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x가 주어졌을 때 x번째 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에 분수를 출력한다. 이제 x가 주어지면 그냥 그 분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요 분수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알고리즘을 보면 수학,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그재그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요렇게 주어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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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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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만 표현해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어차피 얘는 뭐 분수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보면은 뭐 x, y라고 앞에 걸 x, 뒤에 걸 y라고 생각해도 돼요. x, y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처음엔 x, y가 1이에요. 그냥 1로 주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는 x가 1일 때 x가 1인 경우에는 y의 값을 하나 추가시켜줍니다. if x가 1이면 y를 뿔뿔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y의 값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뿔뿔 됐을 때는 이쪽으로 방향을 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게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게 됩니다. 갔다가 y가 1이 되면은 if y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x의 값을 뿔뿔 시켜줘요. x의 값이 뿔뿔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만 코드에서 잘 반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y가 뿔뿔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바꿔주고 x가 뿔뿔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방향일 때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x를 하나씩 늘려주고 y를 하나씩 내려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갈 땐 뭐예요? x를 하나씩 내려주고 x를 하나씩 내려주고 뭐 뒤쪽에 y라고 하면 y를 하나씩 뿔뿔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만 잘 가지고 가고 이 조건에 걸렸을 때만 방향을 바꿔주고 특별하게 이렇게 연산을 해준다. 이 정도만 우리가 잘 까먹지 말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한번 실제로 코딩으로 해볼게요. 오늘 저희 세 번째 날이니까 패키지로 데이사 만들어 놓겠습니다. 데이사 3 만들고 문제가 몇 번이죠? 1193번 BOJ 1193번 PSVM 만들고요. 자, 일단은 X만 주어지죠, 처음에. 그러면 요거는 스캐너로 받아도 너무나 문제없죠. 받고 int X 이거 그냥 N으로 저는 받을게요. next int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int count int count는 1 하고 처음에 int x 값 x는 1 int y는 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받은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while문을 무한대로 돌릴 건데 무조건 카운트가 n보다 작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 카운트가 n보다 무조건 작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디렉션을 하나 만들게요. int dir은 마이너스 1로 할게요. 그래서 if x가 1이면 요 앞에 걸 저는 x로 볼게요. x가 1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x가 1이면 y를 뿔뿔이 시켜주고 디렉션의 방향을 1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else if y가 1이면 저는 x를 뿔뿔 해주고 디렉션의 방향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else if 디렉션이 1이면, 그래서 디렉션이 1이라는 말은 보통 디렉션이 1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것 좀 보통 디렉션이 1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디렉션이 1이라는 말은 여기서 y가 뿔뿔이 됐을 때 이렇게 갈 때 디렉션이 1이잖아요. 근데 디렉션이 요 도중 여기 끝이 아니고 1이라는 말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는 뿔뿔이라는 뜻이죠. y는 마이너스 x는 뿔뿔. 여기서는 디렉션이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디렉션이 마이너스 1일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반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 번 될 때마다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늘어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x가 1인 게 항상 true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한번 돌려보고 해볼게요. 런을 했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치게 했네요. 그럼 여기서 다 돌고 나서 cout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치게 되겠죠. 그럼 뭐 한 14를 찍어볼까요? 14 1, 14 이렇게 찍히네요. 왜 1, 14가 찍히는지 봐볼게요. 이게 그러면 제가 로직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디버깅으로 이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해서 14를 했을 때 x가 1이니까 일단 y 뿔뿔이 되고 뿔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네요. 무조건 x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계속 이렇게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방향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dir이 1일 때.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은 요렇게 도착해서 요렇게 와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은 여기로 가지 말고 이번엔 이렇게 가야죠. 그쵸? 그래서 요 뒤에 요 방향성도 봐줘야 됩니다. 요렇게 와서 끝에 도착했을 때만 한번 뻗어 나가주라는 거예요. 뻗어 나가지고 그때는 방향을 얘를 바꿔줬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고려를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14 하면은 여기 14가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4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저 dir 저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x가 1일 때면 y 뿔뿔 해주면 여기서 x가 1이네 하고 y 뿔뿔 일로 왔어. 또 x가 1이네 뿔뿔 뿔뿔 계속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 제가 왜 그러지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요 dir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 dir을 마이너스 1로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는 dir이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x가 1이고 dir이 마이너스 1이네 해서 1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데 y 뿔뿔 해주고 dir의 방향이 1이 됐어요. 그럼 너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너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됐어. 이쪽으로 가라고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해서 y가 이제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y가 1인데 dir이 1이네. 그럼 너 이렇게 해서 오네구나. 너 드디어 이 끝까지 왔구나 해서 그래 너는 한 칸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또 y가 1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 y가 1일 때 여기에서 얘는 방향 너 이제 틀어. 한 칸 확장 대신 한 칸 밑으로 내려오는 대신에 다시 너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라고 이 방향을 지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서 여기에 왔을 때 이번에는 y가 1이긴 하지만 너는 이번에는 dir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로 세팅되었더니 너는 올라가야 되는 애야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애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요게 없으면 한쪽으로만 쭉 가는 로직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까지 범위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요만큼 해가지고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만큼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메인으로 바꾸고요. 패키지 제거하고 제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분수 찾기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가 좌표 정렬하기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차원 평면 위에 점 n개가 주어진다.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x좌표가 같으면 y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정렬한 다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점의 개수 n이 주어지고요. 둘째 줄에부터는 둘째 줄부터 n개의 줄에는 i번째 점의 위치 xy가 주어진다. 좌표는 항상 정수이고 위치가 같은 두 점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개의 점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x좌표가 일단 증가하는 순으로 주어지고요. x좌표가 같은 경우는 y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제가 데이 2에서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요거는 약간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요것도 약간 이거는 자바 문법을 오히려, 근데 이것도 이제 코딩 테스트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컴페어러블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게 받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메인 함수부터 만들게요. 메인 함수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아서 스캐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in 하고 int n s.nextInt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저는 얘네를 일단 이번에는 클래스로 제가 소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클래스로 포인트라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임플리먼트를 할 건데 이 클래스를 소팅할 때 임플리먼트 보통 할 때는 컴페어러블을 좀 쓰거든요. 컴페어러블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이 에러를 보면은 너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컴페어러블이라는 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제가 넣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서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nt x, int y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 건데 얘네 둘을 모두 포함한 생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컴페어러블을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 얘의 정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x좌표가 일단 증가하는 순으로 하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5.x 마이너스 얘는 하나밖에 더 들어온 게 그럼 이건 dis.x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x좌표가 같으면 이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이렇게 일단 냅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for int i는 0 i는 n i 뿔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 만들게요. 근데 저희 어레이 리스트 평소에는 뭐 스트링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포인트로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게요. 포인트 new 어레이 리스트 만들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 값 포인트 클래스로 add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new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포인트 생성자를 써주면 되죠. 근데 포인트에서 여기서 뭐예요? x, y 두 개가 들어와야 되죠. 이건 뭘로 들어와요? 여기 있는 애들 하나하나 갖고 오면 되겠죠. 뭘로 갖고 와요? 스캐너로 s.nextInt 그리고 하나 더 s.nextInt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collections.sort를 해서 포인트를 넣어주면 일단 요거는 옵티마이즈 할게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를 가지고 소팅을 하게 됩니다. 오름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림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x를 가지고 소팅을 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소팅을 한 다음에 for int i는 0 i는 포인트 점 사이즈 i 뿔뿔 s out 포인트 점 x 점 여기에서 조금 편하게 포인트 나오는 포인트 점 get i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now 점 x 한 칸 띄고 now 점 y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팅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요거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그쵸? 요즘에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어레이 리스트니까 요거 리스트 가져오고 이렇게 폼은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려서 예제를 복사해서 해보면 자, X로 정렬은 됐어요. 정렬이 됐는데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기준은 정렬이 됐어요. 근데 내림차순 됐을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얘네들 순서만 바꿔준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본다. 자,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좌표가 같으면 y좌표도 오름차순 y좌표 그때는 y좌표가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해라. 그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자, 두 번째 기준일 때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x 좌표가 같으면 우린 봤잖아요.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y로만 바꿔서 x가 같으면 y좌표로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x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그대로 갖다가 써볼게요.
원하는 대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게 무조건 첫 번째 기준. 이게 같으면 y 기준으로 리턴해라. 이게 두 번째 기준.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요소들로 기준 정보를 순위를 매겨가지고 기준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요거 한번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바 이거 실버 없애주고요. 메인으로 바꾸고 제출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올라가는 게 느리긴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성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다른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컴페어러블 이거 클래스로 사용하는 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숙지해 놓으시면은 자바로 코딩 테스트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꼭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